지금 AI 업계의 한복판에서 정말 중요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. 앞으로 AI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?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AI 혁명, 혹시 곧 벽에 부딪히는 건 아닐까요? 지금처럼 그냥 무작정 몸집만 키우는 방식이 어쩌면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거라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. 이 논쟁의 양쪽 끝에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두 거물이 서 있습니다. 한쪽은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가 이끄는 스케일팀, 다른 한쪽은 오픈 AI의 핵심 브레인이었던 일리아 수치케버가 대표하는 리서치팀이죠. 이건 그냥 기술 얘기가 아니에요. AI의 미래,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기술 문명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정말 거대한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AI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이 거대한 분기점, 바로 이 핵심 논쟁이죠. 스케일, 즉 규모를 끝없이 확장할 것이냐, 아니면 리서치, 뭔가 근본적인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냐,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입장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스케일의 복음부터 한번 보죠. 말 그대로 더 큰 것이 더 좋다는 철학입니다. 지난 몇 년 동안 AI 개발에서는 이게 거의 황금률이나 다름없었어요. 무조건 규모를 키우기만 하면 성능은 알아서 따라온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었죠. 이 생각의 중심에는 바로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. 아주 간단해요. 데이터 많이, 모델 크게, 컴퓨터는 더 빵빵하게. 이렇게 하면 AI가 더 똑똑해진다는 건데요. 놀랍게도 지난 몇 년간 이 법칙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았어요. 그래서 이 스케일 팀의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. 스케일링 법칙 아직 안 죽었다 이거죠. 구글 같은 경우엔 TPU,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AI 전용 칩 같은 엄청난 인프라에 계속 투자하고 훈련 효율을 계속 높이면 성능은 앞으로도 쭉 올라갈 거라고 믿는 거예요. 그 강력한 증거로 뭘 내세우고 있냐? 바로 최신 모델 제미나이 3입니다. 순다르 피차이의 이 한마디가 스케일 팀의 생각을 딱 보여줍니다. AGI는 막대한 인프라와 훈련 효율성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. 이 사람들한테 AGI로 가는 길은요, 다른 거 없어요. 그냥 더 많은 컴퓨팅 파워, 더 높은 효율성이라는 아주 넓고 잘 닦인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는 것, 바로 그겁니다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이제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한번 봐야 할 시간이에요. 지금까지의 방식에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거는 쪽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.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2025년.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바로 이때쯤이면 AI를 훈련시킬 만한 양질의 데이터가 그냥 바닥이 나버릴 거라는 거예요.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거의 다 써버린다는 거죠. 이건 스케일링 전략에겐 똑딱거리는 시험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리서치팀의 선봉장 일리아 수치케버가 이렇게 말합니다. 스케일링은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.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컴퓨팅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생산적으로 쓸 수 있을지 완전히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.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연료가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더 큰 차만 만들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. 그럼 이 근본 연구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자, 첫 번째는요. 진짜 적은 데이터로도 인간처럼 학습하는 진정한 일반화 능력이에요. 두 번째는 AI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 핵심 원칙, 가치 함수를 개선하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규모만 키우는 걸 넘어서 아예 새로운 구조,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양쪽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?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이 두 팀이 의외의 지점에서 딱 만난다는 겁니다.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양쪽 모두가 동의하는 근본적인 합의. 그게 뭐냐면 성능을 더 끌어올리려면 사전 훈련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여기서 사전 훈련이라는 건 인터넷에 있는 온갖 텍스트를 AI한테 그냥 들이부어서 기본기를 다지게 하는 거잖아요. 이제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왔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는 거죠. 구글 딥마인드의 야오슈니의 이 말이 딱 정리를 해줍니다. AI의 미래는 규모 확장과 기술 혁신 연구,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달려있다. 결국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둘 다 해야 한다는 거죠. 대규모 인프라도 깔고 동시에 근본적인 연구도 해야 한다. 이게 바로 지금의 결론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기술적인 논쟁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? 아닙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이 논쟁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주요 산업 지형도와 경제 전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거든요.
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만약 스케일링의 시대가 계속된다? 그럼 더 크고 강력한 칩이 계속 필요하니까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겠죠. 반대로 연구의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때는 무식한 힘보다는 효율이 왕입니다. 그러면 특정 목적에 딱 맞는 아주 효율적인 새로운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막 떠오르면서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죠. AI 서비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. 이게 비즈니스 경쟁 구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아주 명확해요. 스케일링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결국 빅테크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들의 지배력은 더 강해지겠죠. 하지만 연구 중심의 시대가 오면요.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효율적인 모델, 기발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작은 스타트업도 거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보죠. 이 거대한 논쟁의 끝에서 AI가 달려갈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앞으로 펼쳐질 그 길을 한번 예측해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면 앞으로의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. 먼저 단기전, 앞으로 한 1, 2년은요. 빅테크들이 스케일링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낼 겁니다. 하지만 2026년이 넘어가면서 데이터 고갈이라는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면 그때부터는 무게우추가 연구시대 쪽으로 아주 빠르게 기울기 시작할 거예요. 결론적으로 정답은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었던 겁니다. 지금 업계의 전략은 명확해요. 바로 투트랙 전략. 어느 한쪽 길을 고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차선으로 동시에 전력 질주하는 거죠. 한쪽에서는 막대한 인프라를 계속 깔고 다른 한쪽에서는 근본적인 연구에 투자하는, 말 그대로 두 개의 엔진을 모두 켜고 달리는 겁니다. 이제 거대 기업들은 스케일링과 연구라는 두 개의 엔진을 모두 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이 엄청난 기술 경쟁의 최종 목적지, 즉 범용 인공지능 AGI의 문을 가장 먼저 여는 건 과연 누가 될까요?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드러날지도 모릅니다.